안녕하세요. 간악회 교육위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김은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저자에게 직접 듣는 연구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울산대학교병원 정준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준호입니다. 교수님 이번 2022년 4월 CMH 저널에 B형 간염 환자에서 약제 사용에 따른 리피드 프로파일 분석 논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이 시간에 그 연구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발표된 저희 기관 논문은 교신 저자인 박노화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CMH 에디터 리뷰어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저희 기관 논문은 TDF의 본 레날 세이프티 이슈를 개선해서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타프의 리피드 프로파일 체인지에 대한 임상 연구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0년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2007년에서 10년 동안 B형 간염 환자의 숫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항바이러스제 처방 비율 또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헤파토사이트의 뉴클레스 안에 침범해서 우리 몸의 DNA와 인터그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cccDNA 형태로 뉴클레스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징은 컴플리트 큐어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서피스 안티젠 로스를 일으키는 펑셔널 큐어 또한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인해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끊는 것이 어려운데요. 일부의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기적 투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남녀 통틀어 고령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동반 질환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또한 관찰이 됩니다. 다이아베티스, 하이퍼텐션, 디슬리피디미아, 세레브로 베스큘라 디지즈의 비율 또한 10년 동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고령화와 동반 질환 비율의 증가는 우리나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국 데이터와 그리고 내셔널 와이드 타이완 데이터 그리고 홍콩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프 세라피에 대해서 HB 안티젠 파저티브, 네거티브의 48주 클리니컬 트라이얼 분석과 그리고 96주 클리니컬 트라이얼 분석에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패스팅 토탈 콜레스테롤 300 이상 혹은 LDL 콜레스테롤 300 이상의 시비어 디슬리피데미아 환자가 소수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나 기전들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96주 저자들이 타프 테라피는 리피드 뉴트럴한 것이지 리피드 프로파일을 악화시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만약 타프 테라피가 이러한 리피드 프로파일을 악화시키는 거라면 여러 가지 카디오베스큘라 혹은 세레브로베스큘라의 리스크 팩터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비디티 모텔리티를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TDF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의 대조군과 PSM 어널리시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연구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네. 일단 타프 테라피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기관 방문한 315명의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다음에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거쳐서 237명의 타프 테라피 환자군을 설정했습니다. 네, 교수님, B형 간염 환자들을 약제별로 그리고 비활동성 B형 간염 환자나 대조군까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교수님, 각각 환자들의 특성은 어땠을까요? 네, 대조군으로서 선행 연구에서 비교했던 TDF군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 1년 단위로 방문한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TDF군은 저희 기관의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환자들을 추출을 했고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자군은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는 non HB 인펙티브 서브젝트를 대상으로 했고 또 하나는 임상적으로 인액티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그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베리어블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PSM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PSM을 진행한 이후에 TAF TDF, 그리고 TAF 인액티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그리고 TAF와 난 HB 임팩티드 컨트롤 그룹, 그리고 TDF와 난 HB 임팩티드 컨트롤 그룹의 리피드 프로파일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PSM을 걸쳐서 TAF TDF, 그리고 TAF 인액티브 헤파타이티스 B, 그리고 TAF 난 HB 임팩티드 컨트롤 그룹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교수님. 테이블 4번과 5번이 중요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선행 연구, 즉 HIV 환자들의 TAF TDF 레지멘이 포함된 선행 연구들과 그리고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의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TDF는 리피드 로링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TDF와 TAF군을 비교했을 때 TDF 사용 6개월 이후부터 리피드 로링 이펙트가 있는 것을 저희 기관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TAF 그룹을 인액티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그룹과 그리고 난 HB 임팩티브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48주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질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관찰된 것과 달리 디슬리피드미아 기준인 토탈 콜레스테롤 240 이상인 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드문 부작용으로 제시된 바 있는 패스팅 토탈 콜레스테롤 300 이상 혹은 패스팅 LDL 콜레스테롤 300 이상인 환자들은 저희 기관 연구에서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프 세라피의 디슬리피드미아 악화 우려가 있어서 저희 기관의 일부의 환자들에서는 리피드 프로파일을 측정하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인액티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그룹과 난 HB 임팩티브 컨트롤 그룹과 비교하여서 제시하였을 때 48주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디테일드 리피드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 발생과 관련이 있는 TC HDL 레이시오 그리고 LDL HDL 레이시오 또한 비교한 군들에서 48주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교수님. 그 결과를 그래프로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프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먼저 TAF와 TDF의 패스팅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을 비교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후부터 TDF의 리피드 로링 이펙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TAF를 난 임팩티브 컨트롤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는 모든 디테일드 리피드 프로파일이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인액티브 CHB 환자 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모든 리피드 프로파일과 그리고 TC HDL 레이시오, LDL HDL 레이시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2017년에 발표된 캐나다 데이터인데요. 이건 TDF와 엔테카비아를 비교하였고 TDF에서 유의미하게 리피드 로링 이펙트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리피드 로링 이펙트를 서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기관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각 리피드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앞선 HIV 환자와 그리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환자의 임상 연구에서는 이러한 TDF의 리피드 로링 이펙트에 대한 기전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아마 TAF와 TDF의 약제의 특성, 즉 플라즈마 테노포비어 컨센트레이션 이 두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였고요.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2011년에 발표된 일본 데이터인데 일단은 소규모 PSM 어널라이시스를 해서 TDF와 엔테카비아를 비교했을 때 TDF의 리피드 로링 이펙트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또한 인비트로 데이터를 통해서 TDF가 헤파틱 CD36, Pα 액티베이션을 통하여서 리피드 모듈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기관 논문의 서머리인데요. 첫 번째로 완성 비형 환자들은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고령화되고 있고 높은 동반 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TAF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48주, 96주 모두에서 TAF의 지질 대사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전이 제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선행 연구 중 HIV 환자들에서는 카디오베스큘라 모텔리티가 주 사망 원인이므로 TDF와 TAF가 포함된 레지멘에 대한 지질 변화 선행 연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연구에서도 리피드 로어링 이펙트가 있을 거로 제시되었지만 연구 디자인 자체가 엔테카비어를 비교하는 연구였고 HIV 환자에 대한 임상 연구 또한 TDF와 타프를 비교하거나 혹은 두 약제들을 스위칭하는 연구 디자인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타프를 투여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환자들을 이전 연구와 달리 인액티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환자와 난 HIV 인펙티브 컨트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타프는 리피드 뉴트럴 이펙트를 보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